최근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투자자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으며 채권 시장에서도 불길한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가는 리세션 공포를 외치지만 정작 미국 연준과 재무부는 이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여전히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강조하며 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시장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맞을까요? 정말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시장이 과도한 공포에 빠진 것일까요? 혹은 월가가 말하지 않는 더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닙니다. 만약 리세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투자자들에게 훨씬 더 큰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월가, 연준 그리고 재무부의 서로 다른 시각을 살펴보고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경제적 위험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월가가 리세션을 두려워하는 이유. 최근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 둔화와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과 미국 재무부는 리세션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최근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GDP 성장률 둔화는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호 중 하나입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는 아틀란타 연준의 GDP 나우 모델에 따르면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3.9%였던 예상 성장률이 현재 2.3%까지 하락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것은 결국 기업의 수익성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고용 둔화와 소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월가는 이러한 성장률 하락을 단순한 변동성이 아니라 경기 침체의 전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 시장에서도 경기 침체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국채의 금리는 단기 국채보다 높아야 하지만 최근 들어 이 관계가 역전되었습니다. 즉 2년물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보다 높아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금리 역전이 발생한 이후 평균 18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찾아온 사례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2000년 닷컴 버블과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가는 현재 채권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비 둔화와 기업 투자 위축도 리세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시간 소비자 신뢰지수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1년 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4.3%에서 4.9%로 급등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높아지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기업들은 투자와 신규 고용을 줄이게 됩니다. 실제로 일부 대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감원과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여러 경제 지표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월가가 리세션을 우려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작 연준과 재무부는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리세션을 걱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정말 월가의 우려처럼 리세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일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왜 리세션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월가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지만 미국 연준과 재무부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시장의 불안감을 인정하면서도 리세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시장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제롬 파월 의장은 최근 FOMC 회의에서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연준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월가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지만 파월 의장은 리세션보다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은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며 소비가 완전히 위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산업에서는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기업 투자 감소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월 의장이 가장 주목하는 지표 중 하나는 미시간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년 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4.3%에서 4.9%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앞으로도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소비 위축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은 경기 침체보다는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을 더욱 경계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연준보다 더 강한 낙관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MBC 방송의 미트 더 프레스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걱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35년 동안 투자업계에 몸담아왔지만 지금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장기적으로 적절한 세금 정책과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면 시장은
다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재무부는 현재의 시장 변동성이 단기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정부가 재정 위기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로 복귀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지금 당장 리세션이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연준과 재무부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리세션을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설령 경기 둔화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뢰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경제의 기본 체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고용시장이 견고한 한 리세션 가능성은 낮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할 경우 정부가 추가적인 정책적 대응을 할 여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연준과 재무부는 월가가 우려하는 것만큼 극단적인 경제 침체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와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와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보면 GDP 성장률 둔화와 채권 시장의 금리 역전, 소비 둔화와 같은 경기 침체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 시장의 강세와 정부의 정책 대응 가능성은 여전히 낙관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리세션이 올 것인지 아니면 연준과 재무부의 말처럼 시장이 다시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할까요? 리세션과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비교하며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월가는 리세션을 걱정하고 있지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지표들은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고물가와 저성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점점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세션과 스태그플레이션 중 지금 우리가 더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리세션은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으로 GDP 감소와 실업률 증가, 소비 및 투자 둔화가 동반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이로 인해 고용시장이 위축됩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지출을 줄이고 이는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며 경기 둔화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리세션은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통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펼치며 경제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스태그플레이션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도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함께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경기 침체와는 달리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펼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를 보면 리세션의 신호뿐만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치 상승입니다.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1년 후 인플레이션이 4.9%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며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4.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을 예상하며 기업들은 이에 맞춰 가격을 인상하고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률 상승 가능성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미국 고용시장은 비교적 견고하지만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 일부 산업에서는 감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만약 실업률이 상승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도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면 이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연준과 재무부는 아직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미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이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급망 문제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물가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리세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은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도 달라야 합니다. 리세션이 올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채권이나 방어적인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경우에는 원자재나 실물 자산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금리가 높은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장주보다는 배당주나 가치주에 대한 투자가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리세션이 올 것인지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것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든 투자자들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현재 글로벌 경제는 리세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두 가지 위협 속에서 불확실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입니다. 경제가 둔화되더라도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자산을 보호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리세션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 실적이 악화되며 이에 따라 주식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비교적 안정적인 방어주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어주는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산업으로 대표적으로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등이 있습니다. 경제가 위축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의약품을 구매하고 생필품을 소비하며 전기와 물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리세션이 발생할 경우 안전자산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는 국채와 금이 있습니다. 경제가 둔화되면서 금리가 하락할 경우 국채 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금 역시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내에서 일정 부분 안전자산의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동시에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안전자산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원자재와 실물 자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석유, 금, 은, 구리와 같은 원자재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전략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고성장주보다는 배당주나 가치주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성장주는 금리가 오를 때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지만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기업들은 경기 변동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 기업, 금융주, 인프라 기업들은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도 비교적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리세션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단일 시나리오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해보면 리세션과 스태그플레이션 모두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연준과 재무부는 리세션을 부정하고 있지만 채권 시장과 소비자 심리는 경기 둔화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만약 연준이 금리를 충분히 낮추지 못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국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리스크를 분산하고 다양한 경제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